자, 이거 좀, 2시간 안에 다 해야 되는데 이거 다 할까 모르겠네요. 일단은 수권의 구성, 수권의 구성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2세트 넣어놨죠, 그쵸? 자, 해수의 특성과 순환, 해수의 특성과 순환, 요 두 문제 2세트 풀어보고요. 요거는 이제 자기 틀린 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 그쵸? 틀린 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서 요 문제는 답안지도 선생님 줄게요. 문제 푼 다음에 답 체크하고 모르는 부분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은 이제 혹시라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문제 풀이는 할 건데 문제 풀이는 할 건데 뭐 다 맞춘 거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안지는 주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는 선생님이 하긴 할 거고요. 각자 답 체크하고 답안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선생님 풀어보겠습니다. 각자는 이제 문제 푼 다음에 답만 확인하셔도 돼요. 자, 지구에 분포하는 물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지구상의 물 대부분 육지 아니죠. 바닷물 담수 아니지. 빙하는 육지 물 중에서 가장 적은 거 아니죠. 빙하가 육지 물 중에 가장 많죠.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좋은 물은 호수, 하천수이다. 이게 맞고요. 4번. 지하수는 빗물이 계속 스며들어 수자원으로서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높은 거죠. 4번 틀렸고요. 수권에서 가장 많은 물은 해수고, 그 다음에 담수 중 가장 많은 물은 빙하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A는 바다의 물이 맞고요. B는 모두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아니지. 바로 사용하는 건 이제 2고 2. 틀린 거 찾아야 되니까. 빙하나 지하수도 사실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C는 고체 상태이며 이게 빙하죠. 빙하. 주로 극지방에 분포하는 게 맞습니다. D는 수자원으로 가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는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물의 양도 많잖아. 호수, 하천수보다 양이 많기 때문에 수자원으로 가치가 높은 거고, E는 담수로 지표면을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이다. 호수, 하천수고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자원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호수, 하천수를. 4번 지구상의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권은 지구 표면에 있는 물을 뜻한다. 뭐 근데 지하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표면에 있는 물만 뜻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 지구상의 물은 대부분 짠맛이 나지 않는다 틀렸고, 담수는 고체 상태로 가장 많이 존재한다. 이게 맞아요, 그렇죠? 빙하 때문에 빙하. 답은 3번이고요. 5번에 수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구는 물이 풍부한 행성으로 표면의 약 70%가 물이고요. 지구상에 분포하는 모든 물을 수권이라고 한다. 맞아요. 답은 2번, 5번의 답은 2번이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 수권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수는 지표면에 고여있고, 빙하가 녹으면 담수가 아니다. 틀렸네. 빙하가 녹으면 담수죠. 이게 심지어 바닷물이 얼어가지고 생긴 빙하도 있잖아? 그것도 담수예요. 왜냐면 바닷물이 얼 때 소금이 이게 빠져나가고 얼음만 얼어. 물의 결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물 결정이 만들어질 때 얼음 결정이 물들끼리 얼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얼어서 빙하가 된 것도 담수입니다. 북극해나 이런 데는 이제 바닷물이 얼어가지고 빙하가 되거든. 근데 그것도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빙하는 담수야. 7번. 자, 옳은 것은 5번에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요거지, 요거. 호수와 하천수. 5번 답이고. 그 다음에 8번에, 자, 옳은 거.
A는 육지아니고요. B는 액체아니고요. 액체만 되어 있는 거 아니고요. C는 극지방과 고산지대 분포하는 거 빙하인데 맞고요. D는 땅속 지층, E는 지표면 흐르는 물이고 이거 맞고요. 그쵸? 네, D가 5번 답입니다. 좀 빨리 하고 있어요. 9번에 A에서 E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A 육지 아니고 B는 호수와 하천수가 가장 많다 아니고 C는 주로 저위도 아니고 고위도죠. 지속적으로 채워져 수자원의 가치가 높다. 지하수 4번 답. 바로 활용하기 어렵다. 틀렸죠? 바로 활용하기 쉽습니다. 10번 자 A에는 A는 B보다 염류가 적다. 이거 바닷물이잖아. 염류 많은 거죠. B는 극지방보다 고산지대에 분포한다.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 분포한다. 맞죠? C는 D보다 계절에 따른 양의 변화가 많다. 지하수가 계절에 따른 양의 변화가 적죠. 왜냐면 지하수는 거기 채워져 있는 거고 계절에 따라 양의 변화가 많은 거는 호수와 하천수가 그렇죠. 예. 겨울에는 마를 때도 있고요. 그렇죠? 답은 2번. 자, A는 육지에 분포하는 물이 아니고 B는 지하수가 가장 많은 거 아니고 C는 토양이나 암석섬 사이에 흐르는 물은 지금 D 말하는 거고요. D는 대부분 극지방 아니고 C고 에티오피아의 댐 건설로 이집트와 분쟁 사건은 이 때문이다. 하천수 물이니까 그렇죠? 하천수를 가두는 게 댐이기 때문에 요게 호수와 하천수죠. 답 5번. 뭐 저 사건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읽어보시면 아는 겁니다. A가 B가 아니고 B 해수 아니고 호수 하천수는 E고 지하수는 D고요. 대기 중에 물은 수증기인데 이거 수증기가 E를 뜻하는 건 아니죠. E는 호수와 하천수이기 때문에 답은 4번. 수건의 물 중 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 합쳐야지 이거. 다 합쳐서 계산하셔야 되고 다 더하면 2.53%네. 물론 100에서 이거 빼도 돼요. 100에서 얘 빼도 됩니다. 그렇죠? 2.53%. 그 다음에 14번. 자, 해수는 짠맛을 제거하여 활용한다. 뭐 그래야겠죠. 댐을 건설하거나 빗물을 재사용하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맞죠? 담수가 부족한 고산지대에서 빙하가 녹은 물을 생활에 전혀 활용할 수 없다. 아니지. 그 녹은 물 사용할 수 있죠. 그 지역에서는. 그렇죠? 예, 전혀 활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3번 답이고요. 15번. 지하수가 수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이유는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담수 중 양이 가장 많은 건 빙하고 사용하면 다시 채워지죠. 빗물에 의해서. 그래서 희귀하기 채워지지 않아 희귀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좀 그러네. 이것도 아닌데. 그나마 고를 수 있는 게 기억이네요. 그나마 기억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지하수를 개발은 하긴 해야 돼요. 예.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뭐 그러긴 한데 문제 좀 이상한데 이건. 기억밖에 고를 게 없고요. 다시 채워지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담수 중 가장 많은 건 빙하니까 아니고요. 이 기억밖에 할 게 없네. 뭐 개발만 되면 바로 쓸 수 있죠. 수도꼭지 틀면 나오니까. 예, 지하수도. 자, 지하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예, 땅속 지층이나 암석 사이에 빈틈에 분포하고 요렇게 하기도 하죠. 생수 지하수를 쓰죠. 그쵸? 하천수나 호수보다 양이 많아서 수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죠. 가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섬에서 식수로 활용할 수 있고 한번 사용하면은 지속적으로 고갈되는 게 아닙니다. 채워지죠. 빗물이 다시 채워집니다. 5번 답. 자, 자원으로서의 물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거 아니고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니고 사용량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예가 있죠. 이런 건 이제 온수 같은 거 나오면 온천 뭐 이런 거 있잖아.
관광 자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계절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양의 차이가 없다. 아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 양은 제한적이다. 이거 맞는 표현이죠.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댐과 같은 저수시설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아니지. 건설해야죠. 예, 디귿류 4번. 수자원 활용에 대한 설명 옳은 거. 해수는 수자원으로서 가치가 없다.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뭐 해수를 뭐 증발해서 짠맛을 제거해서 담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천수는 수자원으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맞죠.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천수는. 빙하는 적절하게 활용하고 꾸준하게 채워진다. 요거는 이제 지하수 이야기고요. 해수가 스며드는 거 아니죠? 뭐지 이게? 수자원 활용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이거. 뭐 이거 수자원 활용하고 상관이 없는데. 답은 2번 골라주시고. 자, 수자원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골라라. 해수는 수자원으로서 가치가 없다. 아니고 하천수는 수자원으로 바로 활용하기 가능하고 빙하는 녹은 물을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죠. 인구가 늘어나면서 필요한 물의 양과 함께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의 양도 늘어났다. 아니지, 얘가 적으니까 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물을 아껴야 되는 거죠. 19번에 2번. 자, 20번 수권과 수자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이게 맞고요. 이거 가장 많은 양 해수 맞고요. 해수와 빙하는 바로 활용하기 어려운 수자원이다. 맞아, 이것도. 지하수는 지속적으로 채워져 수자원 가치가 높다. 맞고요. 물의 양 해수, 빙하, 여기가 바뀌었네. 지하수가 여기 바뀌었습니다. 그죠? 지하수가 호수, 하천수보다 더 많아요. 이게 비가 오잖아? 그러면 땅으로 스며든 물이 더 많아. 땅 표면을 흐르는 것보다. 땅으로 스며든 물이 더 많습니다. 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물은 유지용수. 우리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을 수자원이라고 하고, 수자원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호수, 하천수. 이거 맞아. 그러니까 수자원으로 가장 호수, 하천수를 많이 쓰고요. 그거를 쓰다가 이제 모자라면 지하수 개발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맞고요. 22번. 다음 중 수자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지구 표면은 70% 정도 바다 덮고 있고 전기 생산할 수 있지. 지하수 사용하면 집안 침하가 발생할 수 있어. 이건 맞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하수 개발을 지양한다라는 건 이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또 아니야. 왜냐하면 침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하에 물이 고여 있는데 이거를 너무 많이 다 써버려. 그럼 텅텅 비니까 이게 뭐 싱크홀이나 이런 거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저거를 아예 안 쓰면 안 돼. 왜냐면 부족하니까. 수자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자원은 농업용수로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유지용수도 2등입니다. 2등.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져 빙하가 녹는다면 담수의 양은 줄어들고, 이거 맞아요. 왜냐면 이제 물이 흘러서 이제 그 바다로 가버릴 거기 때문에 빙하가 줄어드는 건 담수양 줄어드는 거고요. 해수가 많아져서 해수면의 높이 높아져서 뭐 저지대가 이제 침수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해수양이 많아지는 거 맞습니다. 다음 중 수자원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른 것은 해수는 짠맛을 제거해도 담수로 활용할 수 없다. 아니고요. 지하수는 지속적으로 채워져서 수자원으로서 가치도 없다. 맞고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수자원은 강수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틀립니다. 주로 사용하는 수자원은 호수와 하천수인데 비 많이 내리면은 강수량이 높아지면은 많고 비에 적게 내리면 가뭄 들면 적잖아. 빙하가 녹아 액체 상태가 된 물은 담수가 부족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지.
그쵸? 리을. 답 4번이고요. 3번이 4번, 23번이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수자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예, 하천수, 호수는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해수와 빙하는 바로 활용하기는 어렵고, 빙하가 녹은 물은 염류가 포함되어 있다 틀렸고, 담수니까. 예, 강수량 영향 받고요. 지하수는 지속적으로 채워져서 수자원으로서 가치가 높고, 수자원의 특징과 자원으로서 물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수는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아니고 필요한 물의 양이 줄고 있다. 이게 삶의 질이 향상이 되면은 쓰는 양의 물이 많아지고요.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죠. 물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이므로 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 맞죠? 5번. 자, 제일 많은 게 농업용수. 틀렸고, B는 이제 생활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생활용수. 26번의 답은 3번이네요. 자, 3번 내용이 맞죠. 공업용수는 제품 생산할 때 쓰는 게 맞습니다. 27번에 제일 많은 거 농업용수, 유지용수 다음에 생활용수, 그 다음에 공업용수. 농생공 1번. 27번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 활용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식수 활용할 수 없다 아니고 지하수는 적절하게 활용하면 꾸준히 채워진다. 이거 맞네. 18번에 2번이고요.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하수로 다시 채워지기 때문에 답만 나는 거 아니고, 담수라고 해서 또 답만 나는 거 아니지. 이거 짠만 난다라고 하는 보기를 이렇게 쓴 거구나. B는 담수고, 답은 2번이네요. 29번에 2번이고요. 그 다음에 A부터는 해수, C는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 해수,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 3번. 자, 힘들죠? 내용을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어쩔 수 없죠. 뭐 시험 보는데. 자, 해수의 특성과 순환, 요것도 문제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답안지를 따로 주겠습니다. 답안지 보고, 문제 이제 해설 읽어보시고, 정 모르겠으면 이제 이 해설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수의 표층 수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표층 수온은 해수 염분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고, 태양에너지. 저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높아지고요. 태양에너지 많이 받으니까. 해수면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 양이 많을수록 표층 수온 높다. 이게 맞죠? 답 2번. 그 다음에 표층 수온 분포인데, 해수의 등온선은, 이게 등온선이죠. 온도가 같은 거를 연결한 게 등온선이죠. 위도선과 거의 나란하죠. 그 다음에 저위도는 고위도로 갈수록,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높다. 아니지. 저위도가 더 높은 거예요. 해수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은 저위도보다 고위도가 많다. 아니지. 저위도가 많은 겁니다. 답 1번. 자,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인데,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 혼합되어 수온이 일정하다. 맞네. 1번. 3번의 답 1번이고요. 수온 약층에 관한 설명이다. 대류현상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고,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두께가 두껍다. 뭐 이제 심해층이 뭐 그런 거긴 하고요.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층이다. 맞죠? 그래서 안정한 층이 되고, 대류나 이런 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수온약층에서. 요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심해층의 온도는 대략 한 4도씨 정도 되는 거고요. 수온이 일정한 층은 가랑 다네. 맞네.
바람의 영향을 주로 받는 층은 가지. 나는 아니야. 그렇고요. 가에서 다는 단위 부피당 흡수하는 태양에너지 양이 같다. 아니지. 태양에너지는 그 가가 제일 많이 흡수하죠. 태양에너지는. 답은 1번. 1번이 기억이죠?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자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A는 혼합층으로 수온이 가장 높죠. 수온 높잖아요. 높잖아. 실제로. 그렇죠? 해수 표면에 부는 바람이 셀수록 C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고요. B층은 A층과 C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맞아요. 기억 디귿. 답은 3번. 그 다음에 7번. 혼합층, 수온역층, 심해층. 바람이 강할수록 두꺼워진다. 맞네. 1번. 7번에 1번 답 맞고요. 바람이 강하면 혼합이 많이 되니까 이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죠. 여기. 응? 더 깊은 곳까지 온도가 같아지는 거죠. 8번에 자 전등만 켰나? 읽어봐야겠네. 네. 가는 온도계 깊이에 따라 다르게 설치하고 전등을 비추기 전 맞네요. 태양에너지를 이제 주기 전이니까 이게 그냥 일정한 거지. 뭐 심해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고위도 지역은 저렇게 되는 거죠. 태양빛이 거의 도달하지 않으니까. 나는 수면에 전등을 비춘 후 수온을 측정한 거다. 맞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이거. 왜냐면 이제 바람을 막 불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비추고 선풍기로 바람을 불어준 후다. 맞네. 그게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은 이게 섞여가지고 혼합층 나타나는 거 아시죠? 자, 9번에, 같은 실험인데, 자, 실험에서 적외선 등은 태양 에너지 역할, 태양이라고 해도 되고, 태양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풍기는 바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실험 결과를 보고 추론할 때 실제 바람에 의한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는 어떻게 되냐. 바람에 의해 혼합이 되겠죠. 혼합되어 해수의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생깁니다. 자, 여기 이런 거 혼합작용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0번 같은 실험이죠. 계속 비슷한 게 나오고 있어요. 적외선 가열 장치는 실제 바다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에 해당하고, 틀린 거 고르는 거죠. 바람을 세게 불수록 온도가 일정한 층이 두꺼워지고, 혼합층. 나 과정에서 수온약층의 생성 원리를 알 수가 있다. 나가 뭔가요? 그냥 켜고 난 다음이잖아. 온도차가 난다기 때문에 맞죠? 맞는 설명이죠. 수온약층이 깊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층이 생기는 거고, 다 과정을 통해 심해층. 다는 선풍기 불어쓰고 봤네, 그치? 다는 선풍기를 붑니다. 이거는 이제 심해층이 형성되는 과정이 아니라 혼합층이 형성되는 거죠. 선풍기를 사용한 후 수면 쪽에 수온이 일정한 층이 생겼다. 맞죠? 그 다음에 뭐지? 11번 염류와 염분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거.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을 염류라고 하고, 염류 중 염화 나트륨이 대부분 차지하는 거 맞고요. 한 78% 정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염류 중 염화 마그네슘은 쓴맛을 나타내는 거 맞고요. 염분 단위는 실용 염분 단위라고 해서 PSU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되고요. 전 세계 해수 염분은 모두 동일하다. 아닙니다. 예. 평균 한 35 정도 되고, 예. 지역에 따라 다르죠. 자, 동해에서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화 나트륨의 양이 27.3g이다. 해수에 녹아있는 전체 염류 중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78%다. 동해의 염분은. 그러니까 100 중에 다시 쓸게요. 전체 염분, 전체 염류의 양 분의 27.3 곱하기 100을 하면 78%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체 염류의 양을 구하면 그게 염분이 되죠. 왜냐면 해수 1000g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니까. 그리고 x라고 놓으시면 되고, x분의 27.3 곱하기 100은 78. 자, 그러면 x는 78분의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그쵸? 예. 2730을 78로 나누시면 됩니다. 78로 나누면 돼요. 3 정도 되겠네. 일단 3, 8에 24, 3, 7에 21.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 정도 되면 될 것 같은데. 4. 네, 4. 오 되나? 5? 5 되는구나. 아 미안해. 5 되네요. 5. 35면 되겠다. 5, 8에 40. 네, 5 딱 되네. 35 펌이 PSU가 되는 거죠. 35 PSU. 자, 계산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염분이 10 PSU래. 이건 너무 낮은데? 네, 이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10 PSU인 1kg의 해수 A와 염분이 30 PSU인 3kg의 해수 B를 섞어. 자, 염분이 얼마인 새로운 해수를 만들었다. 자, 1kg 안에 10g의 염류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30 PSU는 1kg에 30g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3kg의 해수니까 30g의 3배를 해주셔야 돼. 왜냐면 3kg이잖아요. 그러니까 1kg이면 30g이 들어있을 건데 3kg이니까 3배만큼 더 들어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염류의 총량이 100g이네요. 염류의 총량이 지금. 자, 그럼 염류의 총량 구하러 돼 있네. 100g. 알 것 같아요? 아, 그냥 B만 물어봤구나. 미안해. 내가 구한 거는 지금 전체 염류 총량이고 지금 B만 물어봤기 때문에 90이네요. 왜냐하면 1kg당 30g이 들어있는데 3kg이 들어있으니까 90g이고요. 기억에 들어갈 거 요거 계산하려면 전체 염류 총량 구해야 돼. 근데 지금 해수가 전체가 몇 kg입니까? 4kg이죠? 1 더하기 3에서 그러면 4000g으로 쓸게. 일단 4000g의 염류의 총량은 100g이고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게 그 염분이 나와요. 염분은 천분율이기 때문에 1000g당 몇 g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25니까 25 PSU 쓰면 됩니다. 25 쓰면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연습해 볼만 하네. 이런 거 연습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14번. 이게 해수 500g이에요. 이거를 다 더하면,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2.4에 1.1에 3.5인데, 여기에다 1.8 더해서 5.3에다가 12.8 더하니까 18.1이네. 18.1 맞나? 더하기 똑바로 했나요, 내가? 똑바로 안 한 것 같은데? 비슷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시 할게요. 자, 8은 아까 전에 내가 미리 더했구나. 8을 미리 더해가지고 그렇군요. 여기 차례대로 합시다. 1.1, 1.9, 3.7, 16.5네요. 16.5 차례대로. 근데 이게 16.5로 고르면 되냐? 아니죠. 왜냐면 500g당 16.5이기 때문에 2배 더 많거든요. 왜냐면 1000g 안에 들어있는 염분의 그 염류의 총 그람 수를 세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2배 돼야 돼. 2배. 33 PSU가 맞습니다. 자, 바닷물의 양이 2배가 돼야 되니까 2배, 염류의 양이 2배가 되겠죠. 자, A에서 C를 모두 섞었을 때 해수의 염분은 다 섞으면 몇 g이죠? 1000g이에요. 1000g. 그러면은 이거는 7.8g이 그대로 녹아있는 건 맞고요. 그게 써있잖아. 7.8g 있다. 근데 이거를 38을 더하면 되지 않죠. 왜냐면 PSU가 38이라고 하는 거는 바닷물 1000g에 38g이 있다라는 소리지. 근데 500g이면 이거 절반 있는 거잖아. 응? 그럼 19g이네, 19g. 얘도 만약에 바닷물이 1000g이면 36g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5분의 1 있는 거잖아. 5분의 1 있는 거기 때문에 7.2g 있겠다. 그쵸? 7.2g 있습니다. 요거 먼저 더하면은 15네. 15에다가 19 더하니까 34. 해수 1000g 안에 염류의 양이 34g 있어요. 그래서 34 PSU가 되겠죠. 이런 거 다 해볼만 하네요. 지금 문제가. 이런 꼭 하세요. 자, 염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염분의 단위는 퍼밀이야. 퍼밀. 요거 아닙니다. 퍼센트가 아니라 퍼밀. 전 세계 평균 염분은 35 PSU. 어느 해역에서나 같은 거 아니다. 만약에 이게 염분 B라고 하면 맞아요. 근데 염분이 같은 건 아니다. 물 1000g에 염류 50g을 섞으면은 50 PSU다. 대충 읽으면 이것도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더하면 해수가 1000g이 아니라 1050g이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물은 950g만 더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더하면 1000g이 되고, 그러면 염류의 양이 50g 있으니까 50 PSU가 되는 게 맞죠. 하여튼 틀렸고요.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은 해역마다 다르지만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해역에서는 항상 일정하다. 이게 맞죠? 5번. 자, 바닷물이 250g을 갖다가 이제 측정했네요. 여기 다 더한 거에 4배 해주셔야지 염분이 나오는 거예요. 4배를 해줘야지. 합계 써있네, 친절하게.
9가 아니라 바닷물의 4배 많아지잖아. 바닷물이 1000g이 되려면. 그래서 36 PSU가 나와야 되는 거고, 자, 같은 바닷물 500g을 더 부으면 염분이 낮아진다. 이게 염분이라는 게 농도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농도인 애를 더 붓는다라고 해서 농도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농도가 똑같은 거죠. 자, 해수 1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염분이라고 한다. 1000g이 기준이 1000g. 이 해역의 바닷물 1000g을 증발시키면 36g의 염류가 남는다. 맞죠? 그래서 이제 36 PSU가 되죠. 전 세계 여러 바다의 염분이 모두 일정하므로 염분비 일정 법칙이 성립한다. 근데 이거랑은 사실 염분이라고 돼 있구나. 아니지, 염분비라고 해요. 염분비. 염분비가 일정하다고 돼야 되죠. 자, 18번입니다. 홍해의 염분이 가장 높다. 염류 총량이 지금 제일 많은 데가 홍해가 많네. 1번 답이네. 그러면 어느 지역에나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거나 이러면 염분 달라지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 18번에, 그 다음에 19번에, 다음은 염분이 35 PSU인 어느 지역의 해수 1kg 속에 포함된 염류의 양을 g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35 PSU 거래. 이게 35 PSU. 근데 염분이 30 PSU인 해역이 있다는 거죠. 그 지역에 500g의 해수 염분에 포함된 염류 A의 양이 가장 가까운 것을, 자, 비례식 세워서 하는 건데요. 35 PSU인 지역의 A의 염류의 양은 27.3입니다. 근데 30 PSU로 낮아지는 거죠. 그럼 얼마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일단 구해볼까요? 구하면 요렇게 갔을 때 7분의 6배죠. 그러니까 7로 나눈 다음에 6 곱하면 30 나오죠. 그렇죠? 예. 7분의 6배죠. 맞죠? 예. 이것도 요로 갈 때 7분의 6배 해줘야 돼. 7분의 6배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7분의 6배 해보자. 27.3을 7로 나눌게요. 37에 21, 6.3, 9, 3.9죠. 네. 그거에 6배 할게요. 근데 이거는 6배 하면은 되긴 하는데, 요게 1000g 기준으로 하면은 나오는 거야. 예, 왜냐면 지금 염류의 양인데 이게 지금 1kg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몇 g짜리야? 500g을 가지고 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곱하면 1000g이고 500g이면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3만 곱해주면 돼. 39, 27 했다가 3, 3은 9, 11.7. 가장 가까운 거는 12g이죠. 12g. 약 11.7, 약 12g. 알겠습니까? 다시 해볼게. 35 PSU인 해역의 이제 그런 정보야, 이게. 이게 1kg에 포함된 거래, 이게. 근데 30 PSU인 해역은 요게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염분이 전체 지금 7분의 6배가 됐잖아요. 그럼 이거 양도 27.3에 7분의 6배가 돼야 돼. 그쵸?
근데 이게 1kg 기준에서는 7분의 6배 하면 되는데요. 500g 기준이기 때문에 다시 반으로 또 나눠주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계산하면 아까 얼마였지? 11.8이었죠? 근데 약 12g으로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예, 답은 2번. 그 다음에 자, 염분과 염료의 양이다. 해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값은, 자, 요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요거. 요 비율대로 여기 정해지고 요 비율대로 정해집니다. 근데 이거 잘 보니까 44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구하면 뭐 요거는 자동으로 금방 구하겠네요. 자, 그래서 뭐 기억 구합시다. 40 PSU에 32g이 들어있어. 그럼 만약에 기억 PSU에는 28g이 들어있으니까 비율이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그럼 기억은 32분의 40 곱하기 28, 4로 나누어지니까 10이고 4로 나누어주면 8이고요. 8이고 또 이렇게 2로 나누면 4고 5고요. 28도 나눌 수 있죠? 예, 7. 그럼 35 이렇게 되네. 35. 이게 지금 40대 35니까 여기는 4대 얼마겠어요? 3.5. 답은 3번. 됐죠? 네. 자, 난류와 한류에 대한 설명. 난류는 수온이 낮고 한류는 수온이 높다. 일단 틀렸는데 이게 근데 또 이게 높고 낮다의 기준이 주변보다 높으면 난류인 거예요. 주변보다 낮으면 한류인 거고, 난류는 염분이 낮고 한류는 염분이 높다. 아, 요런 얘기는 안 했네. 이거는 난류가 따뜻하기 때문에 염분이 높아요, 높아. 왜냐면 많이 녹을 거 아닙니까? 온도가 높으면은 그 용해도가 더 증가해서 더 많이 녹거든요. 용해도 아직 안 보였나? 자, 아무튼 한류는 염분이 더 낮아요. 차가운 물에 더 소금 같은 거 더 덜 녹는 거거든. 난류는 영양 염류가 많고 한류는 영양 염류가 적다. 이게 다 어려운 보기인데 한류가 사실은 영양 염류가 더 많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한류에 산소가 많아. 4번 때문에. 요건 좀 어려운 보기입니다. 지금 앞에서 이제 안 해가지고. 난류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적어요. 따뜻한 물일수록 산소 기체가 조금 녹습니다. 한류가 산소가 더 많이 녹아요. 산소가 많이 녹다 보니까 뭐 이런 영양염류도 많아요. 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고, 이거는 한류인 거 아시죠? 한류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냐? 아니지.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지, 그쵸? 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고요. 상대적인 온도에 따라 한류와 난류로 구분된다. 이 맞아. 일반적으로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 맞고요. 해류는 인접한 지역의 기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난류가 흐르면 따뜻합니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한류는 난류보다 염분이 낮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한류는 난류보다 염분이 낮다. 맞아 이거.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 염분이 덜 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해에는 황해 난류가 흐른다 같고, 계절에 따라 해류 방향 바뀐다. 아닙니다. 계절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예, 계속 이제 뭐 난류가 뭐 겨울에는 안 흐르고 이러는 거 아니야. 계절에 따라 바뀌는 거 아닙니다.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A는 한류의 근원 아니죠? 프로시오 해류인데 난류의 근원이죠. B는 수온이 낮은 해류이다. 아니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애들은 난류인데 이거는 이제 황해의 난류잖아. 이거 프로시오 해류고, 그리고 C는 이제 동한 난류죠. D는 북한 한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거 연해주 한류라고 하는 게 또 있긴 합니다. A는 한류의 근원 아니고 난류의 근원, 수온이 낮은 거 아니고요. C와 D가 만나 조경수역을 형성한다. 맞죠?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 조경수역 형성하는 거 맞습니다. D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다. 맞죠? 한류의 세력이 강한 겨울에는 조경수역의 위치가 남하합니다.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 남쪽에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북쪽에 써 있는데 지금 아니죠? 디귿 리을 2번이 답이고요. 겨울철에 조경수역이 남하합니다. 자, 서해안으로 여행을 간 희영이는 오전 10시경 갯벌 체험을 하기 위해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은 만조대여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혜영이가 갯벌에서 조기 캐기 가장 적당한 시간은 몇 시경인가? 10시, 오전 10시 했다가 12시간 25분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만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간조 때 가려면 요거 절반, 대략 한 6시간을 더 해줘야죠. 그래서 오후 4시경이라고 하면 돼. 12.5분이긴 한데 하여튼 오후 4시경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다음 단어를 사용하여 서술하시오. 자, 조석 주기는 12시간 25분이고 만조에서 다음 간조까지는 6시간 정도 후이기 때문이다. 조석주기라고 하는 건 만조에서 만조까지 시간입니다. 만조에서 만조까지. 그래서 12시간 지난 다음에 가면 또 이제 만조인 거죠. 간조 때 대략 한 6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가야 됩니다. 조석 현상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조차는 서해안보다 동해안이 큰 거 아니고요. 조차는 서해안이 더 큰 거고, 만조와 간조는 모두 하루에 한 번씩 나타나는 게 아니라 두 번 나타납니다.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 만조, 가장 낮아졌을 때 간조이다. 이게 맞네요. 답 2번. 자, 힘들다. 하루에 다 끝내려니까 힘드네요. 자, 보자. 조차는 감소하고 있다. 와, 어렵네. 자, 만조와 간조 차이. 그 다음날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만 봅시다. 늘어났어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만조와 간조 차이가 여기는 1cm 높아졌고, 요거는 여기서 1cm 높아졌고, 요거는 6cm 낮아졌네. 그러니까 늘어난 거죠. 조차 늘어난 거야. 감소한 거 아니고.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3회 아닙니다. 2회 일어나는 거고요. 15일에 조개 캐기 적합한 시간은
간조 때인데 간조 때가 언제야? 요때. 예. 그래서 10시는 괜찮은 거죠. 10시에서 12시 괜찮은 거고요. 14일에 이 지역에서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기 적합한 시간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려면 이제 썰물이 생길 때, 그 만조에서 간조로 나갈 때, 이거 만조에서 간조로 갈 때, 요때 이제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야 되고, 15시에서 17시다. 15시에서 17시다. 16시 이후로 괜찮은 거죠. 15시에서 17시는 괜찮은 겁니다. 이게 지금 16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만조 15시 정도는 거의 만조거든요. 예, 완전 만조는 아니어도. 그래서 15시에서 17시경이 괜찮은 거야. 일단은 물이 들어차야지 배를 띄우기 때문에 14, 16이잖아. 15시에서 17시 괜찮아. 빠져나올 수 있어. 이게 썰물인데 썰물. 이게 썰물로 바뀌는 시기이긴 한데 지금 썰물 타고 나가면 돼. 디글리을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인가요? 자, 지금 조차가 감소하고 있네요. 그쵸? 5일 동안 조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니고, 만조는 하루에 한 번 아니고 2번. 14일에 갯벌에서 조개나 굴을 캘 수 없다. 없는 날은 사실 없어요. 다 캐면 돼, 간조 때. 예, 간조 때 캐면 되는데, 14일이 더 많이 빠진 거지, 더 많이. 예, 더 좋은 거죠. 16일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는 약 8에서 9m다. 16일 간조 때. 16일 간조 때. 간조가 8에서 9는 아니네. 뭐 8에서 9는 지금 여기가 5m일 텐데. 만조 때 말하는 거지, 만조 때. 18일 낮 12시 때 고기잡이 배가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기 가장 좋은 시간이다. 자, 바다에서 18일 낮 12시. 그러긴 하네요. 왜냐면 이게 만조가 돼야지 들어오지. 만조가 돼야지 들어오죠. 예. 갯벌이 다 드러나는데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만조 때 들어오면 되죠. 맞아요. 답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9번. 태안 지역의 조성 예보를 나타낸 것이다. 조차는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나? 예, 여기가 요거랑 비교하자. 낮아지고 높아지네. 감소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만조는 낮아지고 간조는 높아졌네. 예, 낮아지는 거 맞네요.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2회 나타난다. 이게 맞아요. 예, 약 2회 나타나는 거 맞고요. 12월 21일 갯벌에 나가 조개를 캐려면 오후 6시경이 가장 적합하다. 21일 오후 6시 오후 6시 요때네. 만조잖아, 만조. 아니지, 만조 때가 아니라 이제 12시경이 가장 적합한 겁니다. 예, 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